네, 안녕하십니까?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. 자,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미국 쪽 좀 혼조권으로 마감됐죠. 다우는 0.16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S&P 500은 0.07% 하락 마감, 약보합이죠. 자, 그다음 나스닥은 0.36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요쪽은 또 2포인트 정도, 2.05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아침 얘기입니다. 이거 저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아침에는 뭐 지금 일요일 지금 1시 오후 1시 55분이네요. 영상은 7시에 올라가겠지만요. 뭐 남은 시간 동안 별다른 특별한 악재 요인들 요런 게 없으면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선물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. 자, 보시면 나스닥 저 흐름 한번 요렇게 보면요. 자, 여기였죠. 뭐 지금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음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쓰이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. 자, 뭐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. 자, 요겁니다. PC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자, 여기 이쪽에 CPI가 있고 자, 여기 CPI 뭐 YOY 뭐 저거 MOM 근원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. 근원 물가는 저 그냥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CPI하고 대표적인 소매 지표가 CPI하고 PC인데요. 자, 저 CPI가 먼저 나오고 월 중에 먼저 나오죠. PC는 월말 정도에 나오는데 연준이 우리 그 저 물가 목표치가 2%대예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 PC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요거는 잘 나왔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죠. 자, 뭐, 저 11월 달에 2.6%였었는데 헤드라인 물가는 2.6% 그대로 나왔습니다. 자, 뭐 월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뭐 여기 조금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. 0.2%면 월별 0.2%면 곱하기 12 해보면 2.4잖아요. 연간 물가 2.4 정도 수준이니까 뭐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괜찮게 나온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2.9% 정도 근원 PC가 2.9% 정도가 나왔죠. 전달에 3.2%였었는데 자, 요거는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비해서 좀 금리 인하 확률,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요. 요거는 뭐 조금 좀 그 기대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많이 좀 금리 인하 확률 요런 것들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자, 요게 1월 달이죠. 뭐 1월 달 다음 주에 연준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텐데요. 요거는 동결일 겁니다. 근데 뭐 거기서도 마찬가지 동결은 동결인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좀 그 파월 의장의 입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고려하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3월 금리 인상 요게 많을 때는 80%까지 갔었어요. 지금 현지 시간 52.3%인데 80% 이상까지 갔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이렇게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금요일 날 PC 물가도 낮게 나왔으니까 연준에서 뭐 어떤 그 통화정책 회의 목요일 새벽에 끝나죠.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다라면 또 이 금리 인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수는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뭐 그때 동결 확률이
인하할 확률보다 크죠. 동결할 확률이 뭐 52.3, 인하할 확률이 46.2%. 자, 그리고 5월 달에는 인하할 확률이 50.9%로 가장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래는 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요. 그런 가능성들은 약간 후퇴되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요거는 연준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숫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더 볼까요? 예,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더 보면서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요. 자, 조금은 뭐 고점에서 음선이 조금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뭐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여기 저 작년에 고점을 얘네들은 벌써 12월 달을 돌파했죠. 12월 달을 돌파하고 1월 달에 초에 한번 눌러주고 쭉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또 재차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. 참 부럽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중국 쪽 이런 쪽 꼭 장중에 안 좋은 쪽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중국 안 좋을 때는 중국 따라서 빠지다가 중국 최근 들어서 뭐 부양책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기대감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중국이 좀 강한 모습이었죠.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차트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게 되면 여기 1월 2일 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 그냥 수직으로 밀려서 지금은 어떤 형국입니까?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.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 바닥을 다지는 듯한 뭐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건지 그건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되겠죠. 자, 장중에 한번 저 오전장에 탄력 있게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. 그랬다가 좀 쭉 밀렸는데 요거 역시 마찬가지 선물 수급 한번 보면 외국인들의 장난입니다. 선물 시장에서 장난. 자, 여기 선물 수급이 나오는데 이때 저 금요일 날이요. 아침에 195억 정도 그 정도 매수했었죠. 그렇다고 오전장에 이렇게 훅 저 한 4천억 정도 그 근처까지 외국인들 순매수가 있었습니다. 선물 시장에. 그때 이 윗꼬리를 단 거예요. 그때 요렇게 윗꼬리를 훅 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요렇게 매도를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를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크게 달고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한 472억 정도 순 매도로 마감했는데요. 이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이 곧 시장의 움직임이에요. 지금 너무 이 선물 시장에 많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요. 뭐 한 2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휘둘려도 너무 휘둘린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시장은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예요. 자, 뭐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이려 하면 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. 자, 보시면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. 자,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뭐 퐁당퐁당이죠. 매도 쳤다가 매수했다가 매도 쳤다가 매수했다가 매도 쳤다가 다행인 건 뭡니까?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에는 매수할 때가 매도할 때보다 좀 많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시장에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의 선물에 좀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주면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일 것 같고요. 이전에 보면 뭐 17일까지 엄청나게 그냥 눈만 뜨면 팔았었죠. 지난주까지 외국인들 이날까지 저 지난주 월요일이겠네요. 보니까 뭐 한 6조 이상을 팔았었습니다. 1월 3일부터 6조 이상을 팔았었는데 뭐 그거 조금 청산을 해서 지금 이제 뭐 한 5조 8천억 정도 그쯤 누적 지난 만기 그러니까 만기 이후로는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. 1월 달 들어서. 자, 요런 모습들은 이 선물 시장이
곧 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올릴 힘도 있고 좀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도 다 갖고 있는 주체들입니다. 그래서 뭐 수급은 약간은 풀리긴 풀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려면요. 이 얘네들 좀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본다라면 어디로도 그렇게 잘 움직이지 못할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여기 보시기엔 빨간 선이 20선, 이 파란 선이 60선입니다. 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좀 있으면 자,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겠죠. 20, 60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지금 다행히 이 62평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또 뚝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고 다만 뭐 좀 올라가다가 이 22평선이 내려오면서 요 뭐 조금 반등 시도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려고 해도 조금 저항을 받을 거고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62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급락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빠지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뭐 이런 모습들 요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. 일단 뭐 시장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.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. 이번 주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그 다음에 아마존, 알파벳, 메타, 자, 뭐, 요런 5개 종목이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. 얘네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할 거예요. 자, 그나마 조금, 다행이다 싶은 수급은 뭐냐 하면, 옵션 쪽이에요. 옵션 쪽 수급이 그나마 약간 다행인데, 자, 그동안, 얘네들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. 콜 매도라는 거는 콜 매수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, 콜 매도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죠. 콜 매도가 많았었는데, 지금 지난주 목금 여기서는 콜옵션도 약간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풋 쪽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보면 이 풋 쪽 같은 경우는 거의 포지션을 만들지 않았어요. 거의 만들지 않고 뭐 아래쪽으로는 빠지든지 말든지 뭐 요런 상황이 요런 수급이었었는데 금요일에 한 84억 정도 풋옵션 매도가 나왔습니다. 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주가가 쉽게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런 포지션이 푼 매도 포지션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. 자 여기서 반등 시도는 좀 있을 겁니다.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요 위에서는 좀 가로막히고 그러면서 쫓아가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쫓아가면 고생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종목별 섹터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크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런 시세보다 조금 큰 그림을 갖고요. 미래 성장 섹터들 지금 AI하고 관련되는 쪽 그런 쪽을 찾아보면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토마토 TV 방송 출연해갖고 배워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. 6G하고 로봇에 대해서 좀 강의를 1시간짜리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뭐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. 뭐 시장은 시황 올려드리는 날이니까 시장은 뭐 그렇다라고 반등 시도는 있대. 좀 이렇게 올라가려면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 또 밀리는 듯하다가 올라가고 그런 시장일 거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라면 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. 그 부분 꼭 좀 체크하시고 자, 남은 휴일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